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 개발하는 그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해야 하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답하기보다 그럼 교류 협력을 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남북 교류를 일치 안 한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핵 개발을 하니까 싹 안 한다. 이럴 때 그럼 비핵화 추진에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북한의 생존과 직결된 그 북한을 지원하는 그 원천은 중국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 차지하는 그 북한 경제에서의 비중은 중국과 북한의 교류, 또 중국의 지원에 비교한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북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거는 중국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중북 관계가 지속하는 한 남북 교류 협력 중단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고 너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는 굉장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 계산법을 바꾸게 하려면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차단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건 우리 손에 들어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하는 한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인식을 하에서 그럼 전면 중단을 할 때 우리가 입는 손해, 역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게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 우리 동포인데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접촉을 통하여 우리가 얻었던 북한 사회의 변화의 단촉, 이것이 이제 전면 차단되는 거겠죠. 우리 남북 분단이 된 지 이제 이미 70년 가까이 됐는데, 70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 남북 간의 그 이질화는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그런 이질화를 줄이고 동질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젠가 만들어가야 할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이 아니고 우리의 동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협력을 중단한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현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부양을 하고 우리의 영향력과 입지는 축소화되고 이럴 때 과연 통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